안녕하세요. 원효대 세무사 척척세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러면 도대체 세무조사를 선정 안 되는 때는 어떻게 선정 안 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뭐 제가 우리 거래처한테도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실하게 신고해라. 그러면 성실도 분석해서 성실한 걸로 판명이 되면 조사 안 들어온다.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서 국가 정책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외하는 유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요즘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실업률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명 일자리 창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해줘요. 조사를 이제 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기업이 뭐냐면, 고용 창출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 정규직이죠. 정규직이나 아니면은 뭐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자들이죠. 이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늘렸다고 무조건 조사 선정해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 증가시켜라 라고 해서 그 기준을 증가시켰거나 아니면은 증가시킬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계획을 이행했으면은 그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선정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뭐 대기업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창출 기업이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선정에서 제외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개선해서 만약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얘네 같은 경우에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국가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 기술 개발이에요. 그래서 투자나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나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죠. 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아까는 고용은 전년 고용량 대비 일정 기준 이상 비율 이상 늘어내는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투자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세무조사 대상에서 선정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자들 있죠. 일명 뭐라고 해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세무조사를 해서 귀찮게 하면은 기업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혁신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나 또는 혁신 중소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되게 조그만 법인들 있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까지 성실하게 신고를 해서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 세금을 안 낸 전력이 없으며, 또한 이제 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준을 준수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소기업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이 되려면은 벤처 기업으로 확인된 중소기업 중에서도 설립 후 5년 미만인 법인이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기업이나 또는 저기 혁신 중소기업은, 야, 내가 스타트업 기업이야, 혁신 중소기업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충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사회적 기업이랑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 법인이긴 하지만은 사업 목적 중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사업장에 일정 규모 이상 장애인이 고용된 이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야 내가 사회적 기업이야, 뭐 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야 그러면 안 되고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중소기업도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액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국세 체납 사실이 없으면은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출 중소기업은 수익 금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총 매출액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수출이 매출을 구성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출탑, 뭐 금타산업훈장, 은타산업훈장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받거나 아니면은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 이런 상을 받았으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관세청으로부터 모범사업자, 수출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유지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이 바로 여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세무조사는 막 들어오지 않는다. 막 들어오지 않고 일단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정기조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일정 이제 그 금액 미만이면 신고 성실을 분석을 해서 신고가 불성실한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가 원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아무리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탈세 증거가 있으면은 곧바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장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 들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세무조사가 그렇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드실 거고, 제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공모 마케팅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충실하게 사업을 하시면은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